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조갑제. 이야기는 옛날로 돌아갑니다만 김금식 씨는 정말로 법에 안가품을 하려고 그런 각본을 쓰게 된 겁니까? 김금식.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구속된 것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술집에서 싸웠는데 내가 더 많이 얻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만 가해자로 되고 나의 진단서는 떼지도 못하게 하고 단지 전과자라는 걸 약점으로 하여 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약자만 조지는 이런 법을 한번 갖고 놀아보자고 한 겁니다. 조갑제. 당신이 쓴 그 가명의 투서. 그나 사건을 잘 아는 김금식이란 사람이 부산 교도소에 있다는 편지를 받은 서부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하다가 곧 손을 뗐는데 무슨 까닭이라도 있었습니까? 김금식. 그 투서를 받은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날 찾아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처음엔 딱 잡아뗐습니다. 그 다음번엔 형사들이 왔을 땐 일부러 머뭇머뭇했죠. 그러니까 형사는 웅변조에 설교를 합디다. 의리를 깨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놈은 이 사회의 공적이다. 그런 놈에게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열변을 토합디다. 저는 고민하는 신용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그런 큰 사건의 정보를 단숨에 얘기해버리면 노련한 형사들은 대번에 거짓말임을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슬슬 조금씩 정보를, 물론 엉터리 정보였습니다만, 흘렸습니다. 경찰에선 나의 정보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더니 내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어떤 형사가 오더니 너 이 새끼 이번엔 우리를 갖고 놀았는데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다른 건으로 얼거 넣어 혼을 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저는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꾀를 냈죠. 교도소의 어느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나 사건의 범인들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데 경찰엔 이야기하기가 싫다. 이왕이면 검사한테 불겠다고 했죠. 그 직원이 이 정보를 김태현 검사에게 가져다 준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김 검사와 인연을 갖게 된 겁니다. 조갑제. 그 유능한 김태현 검사가 김금식 씨의 각본에 얹혔다는 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정말 김 선생 말만 믿고 그런 수사를 했을까요? 김금식. 얼마 동안은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나중엔 속은 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고요. 조갑제. 김 선생이 처음에는 근하군 사례는 공산당원인 황 선생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수사가 대간첩작전 쪽으로 흘렀죠. 김금식. 간첩지령설은 저만의 창작품은 아닙니다. 저는 왜 근하군을 죽였느냐고 추궁당했습니다. 말문이 막힙디다. 저는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얼렁뚱땅 주워대지 않았습니다. 묘안이 떨어올 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해의 이유를 지어내지 못해 고민하는데 구영근 씨가 근하군의 가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나 아버지가 월남했다느니 어쩌고 합디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 공산당의 지령이라는 착상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 부산 민락동 비석 앞에서 접선하여 입으로 올라간다는 거짓 정보를 김 검사에게 주어 대대적인 작전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김 검사는 나의 말 한마디에 7,000명이 동원됐다고 합디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간첩이 나 같은 사람한테 신고하고 월북하겠습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머리 좋은 검사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어쨌든 처음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수사를 합디다. 저는 삼화 고무 공장에 다니는 옛날 애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이, 고향만 대고 그런 여자가 이 사건과 관계 있는 투로 이야기를 했죠. 다음날 새벽에 옛 애인이 남편과 함께 잡혀왔더군요. 저는 그때는 야, 한국 검찰 수사 참 잘한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조갑제, 김기철 씨와 정대범 씨도 김 선생이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김금식, 거기에 대해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나 사건에 대해 아는 지식은 신문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걸 믿고 거짓말을 계속하니 막히는 데가 많아집디다. 저는 한영식과 정기영이란 두 가공인물을 나의 공범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정기영을 전경렬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전경렬은 그나살의 진범이라 하여 경찰에 붙들려 갔다가 물증이 없어 며칠 뒤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경찰에선 상당히 혐의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영이 바로 전경렬이다 라고 연결시켜버리면 수사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 같았죠. 그런데 구영근 씨가 오더니 난데없이 정기영이가 바로 대신동에서 노는 정대범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정대범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이름을 대는 것 보니까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사를 시켜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인 거죠. 그렇게 수사하다가 정말 범인을 잡으면 더 좋고,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니 양심에 찔리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김기철이도 마찬가지였죠. 한영식이 내 친구라고 했더니 구씨는 내 주변을 샅샅이 뒤진 모양이에요. 어느 날 한영식이 바로 김기철이지 라고 캐물어요. 저는 이번에도 기철이가 의심받을 점이 있는 모양이구나 싶어 그렇다고 해버렸죠. 구씨는 김검사와 저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어요. 본인은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를 잘 이용했습니다. 구씨는 김검사가 수사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추리하고 있다고 두 사람 사이의 오고 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김검사의 추리 방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백도 그 추리 방향에 맞춰 조금씩 하니까 검사는 자기 추리가 기막히게 맞아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해서 더욱 깊게 제가 판 함정에 빠져든 모양이에요.